디 애슬레틱 등 영국 매체들은 10일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판더펜은 다행히 수술은 받지 않는다. 그래도 내년 1월까지는 전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상 당할 때만 해도 판더펜은 허벅지를 부여잡고 쓰러져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대로 걷지 못해 부축을 받으며 교체돼 심각한 부상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햄스트링 파열로 수술이라도 받을 경우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었지만 일단 수술을 피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판더펜이 회복해 복귀할 때까지 수비진 구성에 애로를 겪게 됐습니다. 부상 의심으로 조기 교체되었던 메디슨은 국가대표팀에 승선하며 큰 부상은 아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메로는 지난 퇴장으로 인해 앞으로 3경기 출전이 어렵고 판더벤이 1월까지 없으니 정말 최악의 위기인데요. 여기에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의 지난 여름 독일 바이에른 뮌헨 이적으로 적지 않은 이적료를 챙겼지만 케인의 이적을 예상해 미리 돈을 사용해 겨울 이적 시장 때 조용할 수 있다는 토트넘 소식인데요. 토트넘 소식을 다루는 토트넘 익스프레스는 글로벌 스포츠 미디어 디 애슬레틱에서 토트넘을 담당하는 데이비드 온스테인의 글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올 겨울 토트넘엔 돈이 많지 않다며 토트넘은 케인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 그래서 케인을 통해 받을 돈을 미리 지불했다. 따라서 토트넘은 창의적이어야 한다. 대상 선수들이 내년 1월에 오든 여름에 오든 아니면 안 오든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는 현재 팔지 못하고 토트넘에 남아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나가는가도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온스테인은 지난 여름 새 선수 영입을 위한 이적 대상들이 있었으나 결국 그들은 토트넘에 잔류했다며 토트넘은 새 센터백을 원했던 것 같은데 지금 판더펜이 장기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마 이런 상황 때문에 더 많은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여름 뮌헨으로 옮긴 케인의 이적료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약 1억 파운드, 약 1,600억 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토트넘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 돈을 미리 썼다는 게 온스테인의 주장입니다. 수비수 보강이 절실한 상황인데 정말 큰일인데요. 에릭 다이어와 함께 지난 여름 수혈한 18세 미만의 대기 애슐리 필립스의 중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을 정도로 암울한 상황입니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라스트 워드 온 스퍼스는 8일 SNS를 통해 지난 여름 토트넘과 계약한 후 21세 이하 팀에서 뛰고 있는 필립스가 케임브리지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적어도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필립스는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팀에서 촉망받는 수비수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블랙번 로버스를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혹은 첼시전처럼 호이비에르 혹은 에메르송 로얄이 센터백에서 다이어와 호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벤 데이비스가 부상에서 회복하면 그 자리에서 설 수 있는데요. 일단 추후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트넘이 구멍난 수비진을 어떻게 메울까? 유력한 대안은 에릭 다이어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실수가 잦은 다이어 대신 유망주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실책성 플레이가 나올 거면 어린 선수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인데요. 한편은 다이어가 높은 라인에서 활약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프리시즌 경기인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를 보라. 나는 다이어 때문에 또 한 번의 패배를 당하는 것보다 18세의 애슐리 필립스에게 기회를 주고 그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본머스의 켈리 등 다른 수비수 영입 관련 링크도 뜨고 있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토트넘은 지난 여름 켈리 영입을 위해 2천만 파운드 약 320억 원의 이적료를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켈리는 잔류를 결정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잉글랜드 출신인 그는 올 시즌을 끝으로 본머스와 계약이 끝납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켈리는 본머스와 연장 계약을 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내년 여름이면 FA로 본머스를 떠날 수 있어 선택의 폭은 넓은 상황입니다. 켈리는 2019년 5월 챔피언십의 브리스톨 시티에서 본머스로 이적했습니다. 그는 본머스에서 5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시즌 부상으로 잠시 전력에서 이탈하기도 했지만 리그 7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현재 AC밀란이 켈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과거 리버풀과 뉴캐슬도 눈독을 들인 바 있습니다. 혹시라도 로메로 판더벤이 다치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곤 했는데 두 명이 동시에 아웃될 줄이야. 캡틴 손흥민을 중심으로 이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맹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를 향한 일본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일본이 손흥민을 향해 31살의 나이에도 계속 진화 중이다라고 극찬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풋볼 채널은 지난 8일 현재 유럽에서 뛰는 아시아 선수들의 시장 가치를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하며 4위에 랭크된 손흥민의 올 시즌 활약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31살이라는 나이에도 더욱 진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사다라고 호평했습니다. 매체는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 명문팀에서 뛰는 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많은 아시아 선수가 올 시즌 유럽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다라며 이중 손흥민은 오랫동안 아시아 최고 공격수 중 하나로 꼽혔다. 31세라는 나이 때문에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음에도 현재 가치는 5천만 유로 약 700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EPL 득점왕에 올랐던 2021년도 시즌의 몸값이 무려 9천만 유로 약 1260억 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시즌 리그 열골에 그치고 나이가 30대로 접어들면서 시장 가치는 점점 하락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팀을 떠난 해리케인을 완벽하게 대체하며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벌써 8골을 넣으며 지난 시즌 기록했던 10골에 2골을 남겨뒀다며 손흥민의 좋은 폼은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터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다. 케인의 이적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았지만 과거 손흥민은 케인을 도와주는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31세의 나이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당분간 아시아 최고 공격수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고 거듭 칭찬했습니다. 한편 매체가 조사한 아시아 선수 시장 가치 1위는 김민재였습니다. 이어 쿠보 타케우사가 2위, 미토마 카오루가 3위, 손흥민이 4위, 카마다 다이치가 5위로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을 칭송하면서 자국 선수들의 시장 가치를 부각하고자 보도한 기사 같은데요. 엄청난 활약에 명문 구단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빠져 있고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황희찬 선수도 빠져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나이 때문에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현재 높은 축구 지능과 뛰어난 자기관리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다른 세계적인 선수들과 같이 최소 37세까지는 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에 자기관리를 잘해온 선수라서 본인만 마음먹으면 다른 선수들보다 오랜 기간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일본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맹활약의 캡틴 손흥민 선수. 이번 주 토요일은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과의 경기인데요. 두 분 다 부상 없이 멋진 경기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 첼시전 이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최근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개인 SNS에 게시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후 팬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메시지 내용 모두가 팬들의 사랑과 찬사를 받고 있지만 그중 한 문장 때문에 많은 현지 팬들이 감동을 받고 손흥민에 대한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SNS 올린 메시지 내용은 이런데요. 지난밤 우리 서포터즈의 응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희는 경기장에서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분위기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팀으로서 실수를 저질렀고 힘든 위치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실수들로부터 배울 것이고 우리는 다시 회복할 것이고 함께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선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의 서포터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다시 훈련에 복귀할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일어나 함께 갑시다. 라고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팬들은 우리 캡틴, 오나의 캡틴. 자랑스럽다. 이런 팀이라는 게 행복해. 팀 정신은 죽지 않았다. 토트넘을 미워할 수 없다. 12위 첼시한테 4대1로 졌는데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다니. 우리가 함께 이겼습니다. 우리가 함께 졌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손흥민의 메시지에서 저희는 팀으로서 실수를 저질렀다며 팀으로서의 패배. 팀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손흥민의 발언 및 팀 정신에 매료되었습니다. 진정한 캡틴이라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중위권에 머물고 있던 첼시에 4대1로 졌지만 깨지지 않는 팀 정신과 철학으로 9명으로도 라인을 높이 올려 압박하고 공격하는 모습에 현지 팬들은 토트넘과 엔지 감독, 캡틴 손흥민에게 그리고 팀 전원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줄 수비로 버스를 세웠다면 비기면서 승점 1점을 얻었을지도 모르지만 팀 정신, 팀 철학을 포기할 수 없다며 전술적 선택을 한 엔지 감독과 그를 믿고 따르고 팬들을 위해 열심히 뛰는 토트넘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선수단을 하나로 묶는 우리 캡틴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